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세 번째 미니 앨범 메인 타이틀곡 푸키의 음원 차트 역주행에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네요 라면서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여자 BTS 같은 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제작한 팀이 피프티피프티다. 아카펠라부터 센 음악까지 앞으로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다. 푸키 후속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곡 준비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키나의 건강이 많이 나아졌다.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5명 멤버 중 3명이 출연하는 글로벌 푸드 토크쇼 BYOB 유튜브 영상이 오늘 4일 10시에 공개되는 가운데 진행자 중 한 명인 G.O.D 리더 박준영과 문샤넬의 인연이 재조명될 듯 합니다. 문샤넬은 6년 전 2019년 15살 때 K-팝 챌린지 프로그램 JTBC 스테이지 K의 미국 K-팝 댄스팀으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박준영이었고 두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가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3일 리버스 커뮤니티에 베이스 기타 연주 영상을 올렸는데 네티즌들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다양한 재능이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나 격투기, 문샤넬 축구, 예원 양궁, 하나 롱보드, 아테나 달리기 등 특기를 거론하며 피프티피프티는 국가대표 선수촌이라는 별명과 함께 MBC가 10월 초 추석 명절 특집으로 방송 예정인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 출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전홍준 대표는 3일 한 언론 매체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라며 위기에 강한 어트랙트라고 해야 하나 싶다고 웃었습니다. 이어 중소기획사 아이돌 그룹이 멜론 톱백 순위권에 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나. 피프티의 음악을 인정해준 대중분들과 잘 따라와준 멤버들에게 고맙다며 기뻐했습니다. 전홍준 대표에게는 첫 번째 중소돌의 기적이 2023년 큐피드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진입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푸키의 음원 차트 역주행이 감격스러울 듯합니다. 그것도 음원 발매 이후 2달 동안 서서히 역주행을 지속한 가운데 음악방송 등 활동이 끝난 이후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종합차트 톱백 진입이라서 의미가 큽니다. 멜론 톱백은 대기업 기획사 및 남자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어 중소기획사에게는 엄청난 장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간 전홍준 대표에게는 2023년 빌보드 입성 2달여 만에 템퍼링 사태로 피프티피프티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해 9월 원년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새 멤버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가 합류한 5인조 걸그룹으로 사실상 재데뷔를 했습니다. 푸키는 밝고 천진난만한 멜로디와 노랫말, 그리고 사랑 감정으로 인한 떨림과 설렘을 표현한 이지 리스닝 계열 댄스 팝 트랙입니다. 역주행의 기폭제가 된 건 멤버 문샤넬이 음악방송 인터뷰와 각종 비하인드 영상에서 선보인 이른바 보이그룹 버전 푸키 챌린지였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보이그룹 버전 챌린지 영상 덕분에 푸키가 많은 분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될 수 있었다면서 호응에 화답해 드리기 위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로 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키 남돌 댄스 관련 여러 후속 콘텐츠가 준비 중이라고 하니 일반 대중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듯합니다. 문샤넬은 오리지널 버전의 귀여움이 아닌 멋짐에 취한 표정과 칼각으로 푸키 안무를 추는 보이그룹 버전 챌린지로 반전 매력과 남다른 끼를 발산해 큰 호응과 함께 입소문을 탔습니다. 문샤넬 남돌 버전 영상 등 조회수는 SNS에서 총 3천만 뷰가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샤넬은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가 부른 소다팝 챌린지도 했는데 또 수백만 뷰에 이르는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음원 차트에서 롱런곡으로 자리매김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푸키는 3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순위를 4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발매 100일 내 신곡 대상 차트인 핫백에서는 최고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들리는 음악,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 유니크한 음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했다. 진정성이 통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자 BTS 같은 팀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제작한 팀이 피프티다. 팀을 재정비하면서 퍼포먼스는 물론 가창력까지 뛰어난 멤버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아카펠라부터 센 음악까지 앞으로 보여줄 게 무궁무진하다. 푸키 후속 콘텐츠뿐만 아니라 신곡 준비 또한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년 멤버 키나는 푸키 발표 후 일주일 만에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키나의 건강이 많이 나아졌다. 조만간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키나가 곧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푸드 토크쇼 BYOB 출연 이야기입니다. 피프티 멤버 중 문샤넬, 예원, 아테나 3명은 유튜브 채널 존매트의 글로벌 푸드 토크쇼 BYOB에 출연합니다. G.O.D 리더 박준영과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브라이언이 진행하는데 피프티 영상은 오늘 4일 10시에 공개됩니다. 공식 SNS는 BYOB 시즌3 7번째 손님이자 셰프가 되어줄 피프티. 짜장, 짬뽕, 여름, 겨울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필요한 순간. BYOB 피프티 본다 대 또 본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박준영은 문샤넬과 오래전 인연이 있었습니다. 문샤넬은 2019년 15살 때 K-팝 챌린지 프로그램 JTBC 스테이지 K의 미국 K-팝 댄스팀으로 출연해 레드벨벳의 피카부 루키를 커버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준영이 스테이지 K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준영은 방송 당시 문샤넬에 속한 미국 팀에 유독 애착을 보인 바 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고향이 같아 서로 기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영 입장에서는 당시 한참 어린 고향 후배 문샤넬이 댄스 서버이벌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이번에 아이돌 후배로 다시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로울 듯 합니다. 특히 박준영은 고향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애정이 대단합니다. 가령 지구마블 세계여행에서 유독 캘리포니아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박준영은 BYOB에 출연한 문샤넬과 고향 이야기로 더욱 친밀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프티 멤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3일 리버스 커뮤니티에 신난당 히일하면서 베이스 기타 연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연주곡은 업타운 펑크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마나 사기캣, 피아노, 통기타,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등 연주 가능 메인 보컬 실력, 댄스 수준급, 작사, 작곡 등 싱어송라이터. 취미는 다도, 독서, 피겨스케이팅, 그리고 롱보드 타기 롱보드 주니어 대회 2위 수상. 구독자 45만 명 청소년 유튜버 출신이라고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프티 멤버들 대체 어떻게 뽑은 거냐. 축구선수 출신의 미술 잘하는 연대생. 비주얼 메인 보컬 남돌 댄스 1인자 문샤넬. 롱보드 선수급의 작사 작곡 악기 연주도 잘하는 하나. 크라브마가 격투기 하면서 노래 개잘하는 래퍼 키나. 양궁 선수 정교회장 출신 예원. 5개 국어하는 스웨덴 막내 아테나. 이쯤 되면 아이돌을 무슨 특기자 전형으로 뽑은 듯이라고 피프티 멤버 5명 모두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은 여러 가지 재능이 많지만 특히 5명 모두 운동에 탁월한 편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국가대표 선수촌 멤버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문샤넬 축구, 예원 양궁, 하나 롱보드 특기가 확실합니다. 키나와 아테나도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키나는 지난 4월 복면가왕에 출연해 격투기 호신술 크라브마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키나는 복싱, 클라이밍 등 운동도 즐겨 했습니다. 또 폼롤러 위에서 스쿼트하거나 줄넘기를 하면서도 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동신경이 좋을 듯 합니다. 키나는 지난 2023년 LG 트윈스 프로야구단 잠실 야구장 경기에서 시구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아테나는 달리기, 수영, 테니스, 농구, 주짓수, 태권도 등 여러 운동에 능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체육도를 발굴한 MBC 대표 명절 특집 프로그램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 즉 아육대에서 피프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는 올해 10월 초 추석 연휴 방송을 목표로 여름에 아육대 촬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촬영 날짜와 출연진 등은 미정이며 종목 역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작년 아육대에서는 60m 달리기, 400m 릴레이, 양궁, 댄스 스포츠, 남자 풋살 등 경기 종목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육대는 부상 위험도 있어 출전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육대에서 피프티 존재감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듯 합니다. 다음은 푸키 순위 이야기입니다. 푸키는 역주행을 거듭 중인 가운데 멜론 톱백 순위에서 40위권대에서 60위권대 사이에서 머물면서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루 감상자 수는 6만 명을 넘어 7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푸키 노래가 서클 차트 디지털 차트에서 무려 21단계가 상승하면서 69위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집 타이틀곡 SOS가 최고 순위 79위를 기록했던 것을 추월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멜론 톱백 46위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멜론 핫백은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 주간 차트 88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멜론 일간 장르 종합 69위로 최고 순위를 경신했습니다. 플로는 전체 연령 차트 31위로 최고 순위, 국내 댄스 일렉 차트 20위로 최고 순위입니다. 지니, 벅스, 바이브 등에서도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다음은 소소한 이야기들입니다. 문샤넬은 소디엑 멤버 신과 푸키 남돌 버전 댄스 챌린지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 2일 K포럼 행사에서 만나 즉석 챌린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선수들의 푸키 챌린지도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일상 사진을 올렸는데 한강 작가의 1998년 첫 장편소설 검은 사슴을 읽고 있었습니다. 배우 한지연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푸키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인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